SNS 속 이야기. 우리 모두 이준석의 실체를 몰랐다. 우리가 이준석의 실체를 오판한 것은 아닌가? 심평 변호사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14일 기자회견에 대해서 색다른 시각을 내놨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치밀한 계산과 정치적 수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그저 철없는 행동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 변호사의 글을 소개합니다. 사람의 행동은 의외로 다면적인 경우가 많다. 그 정확한 의미를 포착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그 행동에 대해 어떤 이는 이 말을, 다른 이는 저 말을 한다. 특히 행위자가 그 행동의 세심한 배려를 사전에 집어넣어 행동한 경우에는 그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기란 매우 어렵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당대표의 14일 기자회견을 둘러싸고 여러 말이 나오고 있다. 대체로 이준석의 철없는 행동을 나무라는 말이다. 나도 그를 남자 추미애라고 표현하며 과잉된 감정이 서투르게 분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시간의 경과와 함께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게끔 됐다. 어쩌면 우리는 그가 기자회견에 넣은 고도의 기교를 간과했을지도 모른다. 그는 자기 진영에 속한 임기 초반의 대통령을 향해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는 어느 모로 보나 정치적 자살 행위에 가깝다. 유난히 정치적 촉감이 빠른 홍준표 대구시장은 막말을 쏟아내면서 때를 쓰는 모습이 보기에 참 딱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 비난은 이준석이 파놓은 함정을 아직 고려하지 못한 언급이 아닐까? 이준석은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과의 불화를 이전 투구의 추한 전쟁으로 각색하려고 했다. 가장 자극적인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었다. 때로는 억울하다며 눈물까지 흘렸다. 이를 통해 그는 상대인 윤 대통령을 형편없이 깎아내리며 그의 여권에 대한 지도력을 과감하게 잠식시키려 의도했다고 본다. 시궁창 속같이 전개되는 난타전을 통해 윤 대통령의 지도력을 상실시킨 그 공간을 그나 그의 대리인이 차지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아주 중요한 속셈이 또 따로 있을 것이다. 그는 자신에게 조여오는 형사 3종 세트, 즉 성상납, 증거인멸, 무고의 혐의들 중 성상납은 공소시효의 소멸로 벗어날 수 있으나 나머지 두 개는 불가항력으로 그를 올감할 것이라는 현실적 인식을 이제 했으리라 본다. 범죄를 범한 사람이 예외 없이 그렇듯 그는 자나깨나 그 악몽에 시달려왔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검은 구름이 자신을 향해 닥쳐오는 것을 뻔히 쳐다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을까? 기자회견으로 그는 자신이 성상납과 이어진 행위들의 과정에서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 박해에 의한 것임을 극적으로 연출했다. 거기 모인 많은 기자들 중 어느 누구도 이준석의 당 대표직 박탈을 둘러싼 여러 현상들 중 가장 핵심인 형사 문제에 관해서는 한마디 물어보지조차 않았으니 말이다. 대단한 성공이다. 그는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이어 기소되고 또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이는 모두 자신의 행위 결과가 아니라 불화를 빚어온 세력이 가한 정치적 박해로 야기된 것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짜서 조심스럽게 그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그 선행되는 모범은 조국 교수가 잘 보였다. 조국 교수 부부는 형사적으로는 만신창이가 됐으나 여전히 건재하다. 자신도 그 프레임만 계속 깨지지 않게 건사해 나가면 정치적 생명력을 잔존시킬 수 있으리라고 본 것이다. 그는 아마 앞으로 철저하게 조국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우리가 이런 논리를 갖고 그의 행동을 바라보면 여러 의문이 해소된다. 그러므로 여권에서 섣불리 그와 맞서는 이전 투구에 들어가는 행동을 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다. 그가 파놓은 함정에 미련하게 빠져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행동을 연소한 자의 철없는 행동으로 보는 것도 그의 이와 같은 원모 심려에 딱 걸려든 것일지 모른다. 이제 좀 더 냉정하게 그를 바라보자. 그는 대단한 정치적 지략을 가진 어느 면에서 출중한 능력의 정치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